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의 구정 살림을 책임질 서울시 기초단체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토리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거대한 개발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역사의 중요성은 잊지 않겠다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청장님, 용산구민들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표차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4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에 저에게 용산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4선 구청장이라고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구청장을 할 때는 모르고 그냥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상당히 재미도 있었고 자신도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구청장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구청장이 됐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내가 구청장을 맡고 잘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역사는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앞으로 요 용산 역사에 성장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청장이지만 이번에 큰 자리를 또 얻으셨어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소감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어떤 각오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도 사실 벅찬데 제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고 전국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10년 만에 서울에서 전국 회장이 배출이 됐거든요. 믿고 함께 지지해 주신 모든 우리 단체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선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한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절름발이거든. 권한도 임해주지 않고 예산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를 잘하라고 하는데 개헌은 안 됐지만은 법령을 개정을 한다든가 또 규칙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야 될 권한이라든가 또 예산권 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 해서 제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발짝이라도 더 끌고 나가는 그런 구청장 협의회 회장의 소임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15명의 광역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모든 것을 다 의논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상도 하고 또 때로는 때도 좀 쓰고 해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그 협의회에서 주도해서 뭐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군구나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던가 조금 더 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가 각 시도에 또는 인근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뜻을 같이 할 것인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됐든 네. 또 쓰레기 소각장이 됐든 각 지방자치 정부가 하나씩 갖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출자하고 함께 운영을 하고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이 됐다든가 이런 거 좋은 것들은 서로 개발을 해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한다면은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적게 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그러는데 각자가 다 자기 예산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들도 매우 바람직한데 이번 회기에서부터는 한번 시도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장님의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8년 동안 또 민선 2기를 합치면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용산구를 계획하고 또 성과를 내오셨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라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일들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그러면서도 그중에 특별히 내세우고 싶은 게 용산구 조례로 용산 어르신의 날을 제정을 하고 네. 그리고 1년이면 10,000명씩 어른들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봉사자가 4,000~5,000 명이 달라붙는 어르신들 잔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심청전이라장이라고는 책을 읽어봤고 네. 또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그 장에 가서 보면은 심황후가 아버지 심학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황성에서 전국 맹인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뭐 배경이라든가 뭐 그런 결과는 차치해 두고 어린 마음에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잔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렸을 때 막연히 그 꿈을 꾸었는데 네. 구청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용산만 하더라도 36,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네. 갈 곳도 없고 무료하고 그런데 이 어른들을 한 장소로 모여서 하루 종일 배불리 잡수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온갖 체험 부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발 마사지라든가 네일 아트라든가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뭐 그 혈압이라든가 네. 이런 거 체크하고 침도 놓고 많은 부스에서 체험을 하고 네. 그런 것을 하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것 네.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네. 또 그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즐거우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용산은 이제 용산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중단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어른들을 모시는 게 말로는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쉽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참 잘한 행정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어르신의 날이 언제인가요? 며칠? 잔치는 네. 5월 그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보면은 교육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용산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네. 그 글로벌 학습 도시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등록이 됐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금년에 우리 용산만 됐는데요. 우리 용산은 그 1년이면 300만 명이 넘는 그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태원 관광특구가 있고
100여 개 나라가 넘는 대사관, 대사관제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도시거든요. 네.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2개 나라 말은 합주로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6개 나라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0억 장학재단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꿈나무 종합타운도 만들었고 네. 우리나라에서 2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주 잘 만들고 그 수준 높게 가르치는 아이들 서장이 우리 그 용산에는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용산구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요즘에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낳은 부모의 아이들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용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민선 7기 슬로건이 세계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더라고요. 그 슬로건이 5, 6기와 같던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슬로건 공모도 지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5기, 6기와 같이 똑같은 슬로건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고요. 네. 또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산은 정말로 상전벽해다. 네.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도시, 잠재력이 있는 도시가 우리 용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에 네. 대한민국을 넘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세계의 중심 도시들하고 어깨를 겨루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서울시장님도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네.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역시 그 얘기가 맞아 떨어졌다. 네. 예, 대통령이 지금 그 평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철도가 이어지면 네.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도시 관문 용산입니다. 네. 유럽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는 곳이 서울역이고 그 서울역은 용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어느 한 말하자면은 기간을 반영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지고 가고 또 그것도 바꾸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비용 절감도 있고 그래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한 해 한 해 변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네. 전체를 놓고 봤을 네. 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예.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슬로건이어서 세계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고. 그렇습니다. 네, 성장현이가 구청장으로 있었던 시기는 네.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산구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최초로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마을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가. 그리고 이 치매는 나이가 드신 분들만,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요양원을 가든 무슨 그 케어를 받든 치매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치매 판정 받기도 어렵지만은 받은다고 해서 어떻게 다 수용이 되고 그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 살다가 용산에서 치매가 걸린 어른들은 자식들이 다 책임졌으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은 우리 용산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주의 옛날 휴양소 부지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땅을 지금 더 사서 보탤 계획까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용역을 발주해놔서 중간 보고도 받았고 곧 용역 결과가 들어올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는 정부가 책임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말뚝도 박지 않았는데
국시비가 한 50억이 이미 내시가 돼 와 있습니다.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150명을 수용할 건지 200명을 수용할 건지 규모를 정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정해지겠습니다만은 네. 같은 그 비슷한 사람들이 한 방에 서너 명씩이 함께 기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미장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과점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당신들 손으로 당신들이 다니면서 사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양주 휴양소에다가 그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말하면 큰 마을을 만들어서 네, 네. 그 안에서 맨발로 흙도 밟고 다니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그 함께 그 케어도 하고 많은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도 와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가 완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진행이 가급적이면은 안 되도록 멈춰버렸으면 좋겠고 진행이 되더라도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생각을 해서 네. 결국은 외국 사례도 다 가서 보고 연구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네. 온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참 그 좋은 시설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치매 안심마을이 잘 만들어지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 아주 좋은 롤 모델이 이제 예. 용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재임 중에 가장 힘든 사업으로 용산공원 사업을 꼽으셨어요. 관할구청장으로서 용산공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에 이제 용산 그 미군들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 네. 예. 다 하고 남아야 될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헬기장도 남아야 되고 헬기장 방어부대도 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갔습니다. 공원이 되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원을 넘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처에서 각자 무슨 자기 기념관이라든가 뭔 회관이라 이런 걸 짓는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100년이 훨씬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정말로 금단의 땅, 아픔의 땅입니다. 네. 과거에 부대가 되기 전에는 일제시대 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14,400칸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도 있었고 논밭도 있었고 다 밀어내고 만든 부대입니다. 산 사람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13만 기가 넘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유택마저도 다 파헤치고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살아있는 우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과거 역사의 땅이기도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가 어우러지는 이 공원이 돼야 되는데 주무부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기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네. 또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더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큰 의미로 먼 훗날을 대비한 그래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선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공원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염이 돼 있고 얼마나 돼 있고 이것을 정화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이며 이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은 생각을 안 하고 jet밥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힘들게 했었을 때 가장 힘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이야기가 힘이 있는 부서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에서라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 가지고 전 그 부서를 아우르고 그 많은 단체들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뭐 제가 얘기해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뜻들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총리실 산하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청와대도 직접 개입을 하고 온다 그랬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에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것은 가칭이 합니다마는 지금은 용산 국가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번 통일이 되면은 절대로 나누어서 살지 말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대한민국 국가통일공원으로 공원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쩔까. 네. 그리고 파리에 개선문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통일문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약속으로 후세에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약속도 담는 통일문도 만들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또 통일에 대한 생각까지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용산공원이 가장 어렵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밥에만 관심 있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민선 7기 동안 좀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혹시 좀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다문화박물관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다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중간 보고도 제가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청년 정책 자문단을 만드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나라 주역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또 현실 정치라든가 행정에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규모의 청년 정책 자문단을 만들어서 이제 분과별로 나눠야 되겠죠. 뭐 주거 정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역사라든가 같은 그들이 원하는 분야로 이제 나누어서 그들이 꿈꾸고 원하는 정책이 뭔지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정책 자문단을 만들고 있고요. 네. 또 겸해서 청년 일자리 기금으로 우리 용산에는 100억 장학재단도 있고 100억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억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포부와 다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0만 국민 여러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전국의 구청장, 군수, 시장 협의회 회장이라고는 큰 감투를 썼습니다. 이제 용산을 넘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 나라의 발전에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에는 전체 면적의 70%가 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국제 업무단지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정말로 큰 그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산에서 살아야 될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그리고 약속들이 부끄럽지 않는 결정이고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힘이 돼주시고 손잡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역사를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제가 임기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 그리고 구민들 함께 노력하자라는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년 더 용산구정을 책임질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으로서의 용산, 세계 중심 도시 용산구의 모습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